통증은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적으로는 저도 주변에서 봤던 채머리 증세를 앓고 있는 분들은 좀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나이가 많은 분들이 채머리 증세를 주로 앓는 거죠. 원래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채머리 증상을 많이 앓는 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안상원 원장님께서도 예전에 이렇게 진료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할머니들 중에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할머니들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할머니들의 모습 하면은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가 돼서 그런지 최근에는 사춘기에 이렇게 학생들에게서도 채머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2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채머리를 나타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린 분들도 이렇게 채머리 증세를 앓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증세가 있긴 했었는데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경우도 있고 옆으로 흔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이 질환에 따른 원인도 각각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원인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상하로 끄덕끄덕하는 경우도 있고 네.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돌리게 될 때 한의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것보다도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치료가 어렵습니다. 고개를 상하로 끄덕끄덕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방광경의 경락이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광경의 경락은 심장의 경락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경락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약으로 발산을 시켜주고 그리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은 이것이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곳은 소장경의 경락이 지배를 받습니다. 소장경의 경락은 한약에서 심장의 경락과 표리를 이루는 경락입니다. 즉 심장의 심화가 반영되는 경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심화가 심할 때 고개를 좌우로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 때 치료 기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상하 좌우로 이것이 뭐 동시에 떨지는 않겠지만 어떨 때는 고개를 상하로 끄덕끄덕하게 되고 어떨 때는 좌우로 이렇게 흔들게 되고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상하로 이렇게 흔드는 것을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 좌우로 흔드는 것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채머리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른 이 신경성 질환들과 동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까, 원장님? 보통 이렇게 우리가 손떨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뇌종양 혹은 신경안정제 혹은 우울증약 혹은 카페인, 도파민 등에 이렇게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든지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머리 같은 경우는 파킨슨 병이 이렇게 있을 때 안정시에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채머리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어떤 신경계 증상과 어떤 채머리 쪽에 동반되는 일은 파킨슨 병을 제외하고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채머리 증세 때문에 또 질문 주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또 여자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양재는 원장님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2000-4959 서울번호 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오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분들이 이렇게 또 채머리 증세를 많이 앓게 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렇게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에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이렇게 꼭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렇게 분석한 바로는 어떤 이렇게 네 가지 원인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머리는 크게 경추의 부정열, 즉 목배의 문제, 그리고 뇌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의 문제, 그리고 심장의 화, 그리고 기운의 약화, 크게 네 가지 증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가 남성에 비해서 훨씬 화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심화가 더 많이 항상하게 되겠죠, 여자분들이. 그리고 여자분들이 호흡을 하게 되면은 복식 호흡보다는 흉식 호흡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목에는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호흡을 보조하는 근육인데요. 우리가 호흡을 심호흡을 깊게 하게 되면은 횡격막이 아래로 충분히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 호흡을 짧게 하게 되면은 여기 사각근이 많이 긴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흉식 호흡을 하게 되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모든 조직과 세포 내에 산소라든지 산소의 공급, 그리고 영양분의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호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어떤 산소 공급이라든지 노폐물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노폐물의 순환이 남자분들보다 조금 적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근육량이 적습니다.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기운이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채머리를 앓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우리 지금 양재열 원장의 말씀 들어보면 여성분들이 채머리증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이 근력이 좀 약하신 거,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또 가슴속에 화가 있으신 거, 그리고 또 이제 이 흉식 호흡을 하시면서 이 경추나 이 목 근육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질병의 발병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전입니다. 이 채머리증도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원장님? 네, 유전적인 영향을 꽤 많이 받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 원장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병을 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유전적인 경향이 한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런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는 상위염색체, 우리 몸에는 성염색체가 있고 상염색체가 있는데 상염색체 우성으로 이것이 유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중에서 이런 채머리를 앓은 적이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발성 본태성 떨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우리 부모님께서 이런 것을 앓지는 않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돌연변이처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습관, 사고, 그리고 그런 이렇게 오래된 이렇게 자세의 변화 때문에 골격의 변화가 와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경추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채머리증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교통사고의 이후의 편타 손상이라든지 경추 디스크를 앓은 이후로 이런 채머리증이 심해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이런 목이 안 좋을 경우 이런 채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에는 뒤쪽에 상부 승모근이 있고 이런 흉쇄 유돌근이 있는데 이 큰 두 개의 근육은 목에서 나오는 경수신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11 뇌신경인 부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어떤 자세의 변화라든지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단축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목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의 혈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뇌 기능에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요즘 이렇게 환경오염도 심하고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의 변화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거나 그런 증상들이 없던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